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2022년 2월 5일 암호화폐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가 펀드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펀드의 암호화폐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현재 재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국가와 정부도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래에셋 글로벌 X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 X가 4일 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메타버스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ETF는 글로벌 X 자체 메타버스 인덱스에 편입된 종목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X는 미국 내 90여 개 ETF를 보유 중이며 총 자산은 약 400억 달러입니다. 작년 11월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벤처 펀드 출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 제출 서류에서 아크 벤처 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등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암시해 비트코인 간접 투자 가능성 역시도 존재합니다. 다음 소식은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 담당 판사가 리플 대표 SEC 공식 조사 통지문 등 3개 서류에 대한 공개 명령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담당 판사 토레스가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의 SEC 공식 조사 통지문, 그리고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의 이메일 스레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의 이메일 등 3개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해당 자료들은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를 증명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홀더 이익을 대변하는 크립토 변호사 존 디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분명한 것은 토레스 판사가 공개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리플과 SEC는 특정 자료를 비공개할 수 없다. 이는 리플에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말 마감이 됩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존 디튼 변호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미국 의회에다가 리플을 대변하는 그런 청원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는 또 저와 트위터의 서로 팔로우하는 사이거든요. 한 번씩 대화도 하고 요즘 트레이드는 어떤지, 요즘 상황은 어떤지 그런 대화를 일상적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런 쟁점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리플사가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그런 문서를 공개해야 돼서 이게 좀 안 좋은 거라고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리플이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면 SEC 역시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SEC는 국가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공개를 안 하도록
요청을 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역시도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외신, 암호화폐.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 장비 수요가 감소했다.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우려가 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지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이 결국 합법화될 수 있지만 채굴자들은 더 높은 전기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중앙은행이 금지한다는 발언을 했었지만 푸틴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이 다시 받아들인다는 발언을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테드 크루즈 미 상원 의원이 1월달에 15,000에서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국의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이 정도 구매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 경쟁법안 암호화폐 규제 조항 삭제 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암호화폐 규제나 세금에 대한 부분을 삭제 또는 축소시키고 있죠. 뉴스 보시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하원에 상정됐던 2022년 미국 경쟁법이 암호화폐 규제 강화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최초 제안한 법안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자금 세탁 의심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데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헌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금지 관련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규제기관의 규제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삭제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준 파월 상원 인준까지 임시 의장직 임명을 했습니다. 이미 파월은 제2임기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번 임시 의장직 임명은 상원 인준에 앞서 올해 2월 연준 의장직 임기 만료에도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을 연장을 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파월은 계속 연임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정부에다가 예전에 미국도 빨리 CBDC를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죠. 뉴스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CBDC 사용을 통해 전 세계 디지털 페이먼트에 대한 표준 선점과 같은 퍼스트 무브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미국 상원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 안보와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이어서 미국의 의원들이 이제 또 백악관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악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역시 연준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CBDC 역시도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리플 XRP에게 힘을 실어주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